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myArrayList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 이 myArrayList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이제 이 myArrayList를 이용하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섹션 4에서 작성했던 이 스케줄러 프로그램에서 스케줄러 프로그램에서는 이벤트들을,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벤트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array reallocation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냥 배열이 아니라 myArrayList를 사용하도록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아직 제가 myArrayList 클래스를 이제 다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자바의 ArrayList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myArrayList는 자바의 ArrayList의 일부분, 그러니까 요약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바의 ArrayList를 이용해서 그 이벤트들을 저장하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들을 저장하는 요 배열 이벤트 대신에 우리는 하나의 array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array 리스트 안에 저장될 데이터의 타입은 물론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타입의 array 리스트 이름을 그냥 똑같이 할게요.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것은 new array list,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배열 이벤트 대신에 array list of event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organize import를 하면 이렇게, 요 array list가 잘 보면 java.util.arraylist라는 클래스죠. 그래서 그것을 임포트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부분 우리가 이제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우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벤트라는 게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i 이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 이벤트는 이제 array 리스트지 배열이 아니니까. 하지만 배열에서 이벤트 i와 똑같은 기능이 array 리스트에서는 array list.get i였죠. array 리스트 안에 i 번째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게 get i니까 array list.get i는 사실은 이 이벤트가 배열일 때 i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get i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카피해서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이것은 이제 그 array 리스트가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개수 n을 우리가 항상 따로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도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 다음에 capacity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capacity라든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의 개수 이런 것은 어차피 array 리스트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이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더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n이 아니라 n 대신에 event.size, 이렇게 array list.size 메서드가 자신의 사이즈를 리턴해 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될 거고, 똑같이 여기도 우리가 이제는 n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n이 들어갈 자리를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reallocate 이런 건 이제 여긴 전혀 필요가 없겠죠. 여기도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event.add ev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필요가 없고, ev 그냥 array 리스트에 새로운 이벤트를 add 해라.
그러면은 뭐 용량이 부족하면 reallocate하고 이런 것들은 다 array list 클래스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얘기거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이벤트를 소팅할 때 array 시점 sort를 호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가 좀 전까지는 배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이벤트가 이제 배열이 아니라 array list죠. 그러면 이 자바 API는 array list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네릭한 sorting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그게 collections.sort입니다. 이렇게 collections.sort는 sort할 데이터가 이제 sort할 대상이 배열이 아니라 array list일 때는 이렇게 collections.sor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이 이벤트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건 어차피 이 이벤트 안에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요 문장은 이렇게 i equal 0에서 event.size까지 이 문장은 사실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번거롭습니다. event.siz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면 for, 이것은 이제 제 수업에서는 처음 나오는 문법입니다. event ev in event, 이렇게 아마 이런 이제 형식의 포문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그냥 ev 이렇게, 이거를 이제 자바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enhanced for loop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자바에 애초부터 있던 기능은 아니고, 역시 자바 버전 한 중간 정도부터 이렇게 새로 도입된 이제 포문의 새로운 문법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제 포문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C 스타일의 포문인데 i equal 0에서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조금 이제 C 언어보다 조금 더 고급 언어들,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나 객체지향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추상적인, 좀 더 애브스트랙트한 포문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이벤트가 array 리스트죠. 그 array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이벤트 EV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EV.toString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훨씬 더 뭐랄까 좀 더 사람 입장에서 읽기가 편한 그런 포문을 지원을 해서 이제 이런 포문을 사실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옛날 스타일의 옛날 스타일의 포문이 있는 자리를 다 이걸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et도 필요 없고 ev 이렇게, 여기도 ev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요 문장의 뜻은 array list 이벤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이벤트 ev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 ev.is relevant the date면 ev.toString을 출력해라. 뭐 다른 부분에도 이제 만약에 지금 비슷하게 더는 없나요?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간결한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열 대신에 array 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array reallocation 같은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냥 array 리스트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enhanced 된 포문을 사용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이 enhanced 된 포문이 꼭 array 리스트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열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배열에 대해서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배열은 항상 데이터가 꽉 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열을 사용할 때는 오히려 큰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분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포문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문은 그 배열 안에 실제 데이터가 몇 개인지는 얘가 스스로 알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열에 대해서 이 포문을 쓸 때는 배열이 실제로 데이터로 꽉 차 있을 때만 이제 이런 형식의 포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열에서도 우리가 이런 인핸스드 포문을 많이 쓰긴 하지만 약간 그런 제약이 따른다 라는 얘기고, 하지만 어레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포문을 쓰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론 이 어레이 리스트 자체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마이 어레이 리스트는 그냥 이 어레이 리스트의 일종의 축소판 같은 거고, 우리가 이걸 다 제대로 완성을 했다면 물론 마이 어레이 리스트를 써서, 근데 물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미리 제공되는 클래스이므로 우리는 그냥 그게 속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를 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어떤 제네릭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짤막한 코멘트를 하자면, 사실은 자바 그 API는 이 array list라는 클래스 말고 또 벡터라는 클래스를 또 제공을 하는데, 이 둘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클래스입니다. 다만 얘는 조금 old, 그러니까 좀 오래된 애고, array list는 사실은 이 벡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좀 더 새로운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bektor보다는 array list를 사용하는 게 지금이라면, 물론 이제 아직도 그 옛날에 작성된 자바 코드들은 벡터를 이용한 코드들이 물론 많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새로 뭔가를 한다면 벡터보다는 array list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고, 우리가 작성한 my array list는 요 array list의 일종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밑에는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조금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 array list 클래스는 이제 어떤 그 병렬성하고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 스레딩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약간 이 벡터 클래스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적어 뒀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바 제네릭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여기까지가 3장의 마지막입니다. 이상입니다.